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참 오래간만이죠? 늘 이런 말을 할 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요즘 YTN 고종환 TV라고 아시죠? 이쪽으로 좀 옮겨 오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좀 벅찹니다. 뭐 시간이나. 오늘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오늘 또 오다가 길에서 만난 그 뭐 좀 여성분이 이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구독자라면서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런 미안한 마음에 또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 발표, 세 가지 대책 발표 이후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또 유료 상담 고객들이 많이 늘어요. 강의도 많이 있고 여러분의 궁금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또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 대책, 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 5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양극화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울 우리가 말하는 강남과 마용, 성광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가격이 내리지 않고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 감소, 거래 급감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이유는 뻔하죠. 우리가 갭 투자가 안 되니까. 본래 갭 투자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과천 포함해서 한 70, 80%라고 제가 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또 그리고 비수기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죠. 살만한 사람은 다 샀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과 동시에 매물 지금 부족, 그 다음에 거래 감소 이런 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감소, 매물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나 매물 부족이 좀 심각할까요? 이 전세 매물은 매매 매물은 한 26%, 전세 매물은 22% 정도 그 아실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더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도 저 말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피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세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또 매물은 감소했고 1년입니다.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 7천 건으로 26.3%, 전세 매물도 3만 1천 건 정도로 22%가 줄었다. 이러니까 이제 거래가 줄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가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거듭했죠. 네, 우선 올해 그 서울시의 전세값 누적 상승률을 보니까 송파구가 6.44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강동구 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6, 용산구 2.94예요. 뭘 느끼십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다. 올해 매매 가격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뭐 강남의 본류는 아니지만 강남 서초는 아니지만 다 강동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 지역에 매매도 많이 오르더라. 누적으로 보면 그래. 일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 오늘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유료 상담 고객 또 이걸 즐겨보시는 저만을 이렇게 신뢰하시고 팬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매 거래가 줄어든 거는 규제가 들어오면 시장이 위축되고 위축된 거는 거래량이 위축된다는 얘기를 했죠. 10월에 KB부동산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서울의 10월 기준입니다. 10월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11호 대책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10월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동안에 1.46%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46 곱하기 12달이니까 12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곳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급등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양극화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20% 33억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5억이고 20% 상위는 33억. 이제 대출 6억 받아가지고 집 사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다시 3단계 얘기를 할 텐데 포기하지 말자 이거죠. 어차피 주거 사다리 하나씩 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라도 집을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지역 얘기를 지금 할 것입니다. 10월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힌트가 나와요. 어디를 가야 될지. 가장 많이 높은 지역은 10월만 놓고 보면 광진구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마용석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다음에 강동구 나왔죠. 성동구, 마포, 송파, 동작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이에요. 광진구가 뒤늦게 가장 많이 뒷심을 발휘 6.1%나 올랐어요. 무지무지하죠. 네, 그래서 지방도, 그러니까 수도권도 얘기를 하면 분당구 4.1, 분당이 불장이었잖아요. 과천 2.8, 성남시 수정구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하남시 1.47, 광명시 1.32,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중원구까지. 그러니까 성남이 굉장히 분당에 이어서 수정, 중원구, 용인시 수지구까지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시장을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로 이 지금 말한 서울과 이 지금 분당, 여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죠. 아닌 지역을 공략하는 게 갭 투자를 한다. 갭 투자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잘못 알고 있어요. 지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갭 투자는 투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되는 사람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은 첫째 1번이 생초자가 40%예요. 그리고 46%까지 올라왔더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30대, 40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그럼 실수요자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니죠. 돈도 없고 대출 받아서 우선 전세 낀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전세가 끝나고 이 자금을 좀 모아서 실입주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도 이게 통계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물론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이 두 채인데 한 채인데 뭐 이렇게 거주한 목적도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이 집 가진 사람들의 85%는 1주택자예요. 2주택이 14% 정도 돼요. 1%가 3주택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통계를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집값 더 오를 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와 30, 40대다. 이것만은 통계적으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해서 집은 그러면 마지막 3단계로 집을 사야 할까요?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1호 대책의 약발은 비수기에 이제 11월이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중순까지 갈 거예요. 이 기간이 실수요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뭐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그러고 이제 과도한 상승, 이제 폭탄 돌리기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다 아시죠. 다시 반복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해. 주택 보급률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서울 같은 데는 주택 보급률이 93.6%, 자가 소유율이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수가 한 재고 기준으로 45만 가구, 매년 4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올해가 3만 6천, 내년이 1만 5천이 안 돼요. 후내년은 더 작아져요.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가 많이 오를 것 같고 결국 집값은 이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할 걸로 기대가 돼요. 이게 3, 4년, 그러니까 착공을 해도 3, 4년 후에 입주를 하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 4년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가를 잡아야 된다. 전세값을 잡으려면 결국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순환 논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금리가 내려요. 당장 안 내리더라. 이번에 동결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금리 우리도 안 내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이 커져요. 내년에 예산만 하더라도 8% 늘었거든요. 55조가 늘어요.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4개월 만에 정부가 뭐 민생 뭐 쿠폰이니 뭐니 한 50조를 풀었거든요.
그럼 100조가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년까지. 이 100조가 어디로 가요? 40%가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니 이미 움직여요.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코인으로 가고 그럼 은으로 가겠죠. 자, 금리까지 내리면 예금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금금리도 내릴 때. 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내릴 이유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정부의 대책인데, 정부 대책도 공급학대를 좀 보다는 규제, 뭐 이제는 세금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학습효과로. 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급이 없이 계속해서 규제만 하면 시장이 왜곡되어서 매물 잠김, 락인 효과가 나타. 그래서 지금 세금도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주저하고 심사숙고하는 걸로 보여져요. 다시 우리 얘기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은 2029년, 30년까지 오를 확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또 맞물려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좀 더 획기적이고 단기 공급 대책,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지역별로 매년 연차별 공급계획,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가 늘 주장했던 거죠. 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는 사실상 어렵다. 뾰족한, 제가 볼 때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많은데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을 잡고 개발 가능 그린벨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린벨트 획기적이었죠. 파격적이었잖아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은 어렵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비수기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3, 4년 앞을 내다보면 투기 조장이 아닙니다. 전세는 계속 오른다. 그럼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금리가 내린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에요? 아까 다 불러줬어요. 앞쪽에 그 지역이나 이번에 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에 바로 인근한 직주 근접이죠. 인근 지역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지하철이나 교통망이 되는 전세가 오르는 지역, 그런 곳을 간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변수를 5가지 주목해라. 후폭풍이 심할 거다. 결국 집값은 당장 내리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70%다.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이제 지방, 부산도 오르거든요. 천안, 아산 포함해서 경기 북부, 일산, 고양 포함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상승폭은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내 집을 실수요자입니다 하는 게 현재는 유리한 상황이다. 다음 대책이 나올 때까지 또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줄입니다. YTN 고종환 TV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